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집 근처에 있는 D 학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성학원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다닌 그 학원 건물에서 있었던 귀신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시 저희 학원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3, 4, 5층이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초중고 전문학원이었죠. 그런데 그 학원 건물에는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건물 옥상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친했던 학원 친구들은 아무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죠. 야, 고등부 A반 누나 귀신 보고서 학원 그만뒀대. 아,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내가 듣기론 갑자기 안 나오는 선생님들도 다 귀신 보고서 안 나오시는 거래. 그도 그럴 것이 3층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반이다 보니까 옥상 입구 바로 아래에 5층 고등학생 교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은 주로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어떤 것을 봤다더라 하는 식으로 퍼져나갔죠. 아무튼 학원의 교육 시스템이 평소에는 일반 수업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저녁 늦게까지 자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교육을 저녁 10시 이후로 하면 안 된다 하며 단속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학원에서 창문 밖으로 빛이 새어나지 않게끔 다 블라인드를 쳐놓고 늦게까지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자습을 하다가 학원에서 실장이라 부르던 한 아저씨의 지시하에 애들을 한 명 한 명 하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건물 밑으로 내려와서 애들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그냥 무심코 학원 옥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 난간턱에 어떤 여자가 똑바로 선 채로 몸을 엄청 빠른 속도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흔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평소라면 창문의 불빛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갔겠지만 내부가 다 어둡게 가려져 있어서 건물 옥상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저게 말로만 듣던 우리 학원 건물의 그 귀신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얘들아, 저기 귀신이다 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건물 위를 동시에 올려다봤고 그건 분명 저 혼자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며 친구들이 옥상에 한번 몰래 올라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넷과 함께 조심스럽게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엄마야! 막 이런 비명소리가 먼 위층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순간 하원을 하던 그 건물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장님과 몇몇 남자 선생님들이 동요하는 아이들을 단속하며 아무 일 아니니까 얼른 가라면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내보내고
하원시켰습니다. 궁금해서 올라가 보려던 저희는 선생님들의 제지에 그만 건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건물 밖에 나와서 다시 건물을 올려다 봤을 땐 옥상에서 몸을 떨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소리를 질렀던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이렇게 말은 많았지만 학생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셋째 날부터 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중등부와 고등부에 동시에 들어오시는 한 영어 과목의 여선생님이셨습니다. 뭐 선생님들이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다 알 수 있었죠. 선생님도 뭔가를 보셨구나 하고요. 우리가 본 것을 똑같이 봤구나 하고요. 그 이후 학원을 다니는 동안 항상 옥상을 올려다봤지만 그 귀신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혹은 드러내길 꺼려한다는 말이요. 저는 그날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후자의 말이 좀 더 믿게 된답니다. 도대체 옥상에서 몸을 떨던 그 여자는 뭐였을까요?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그 학원을 다니던 구독자분들이 또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때는 2010년. 당시 20살이던 저는 장충동에 있는 D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려면 거의 2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에는 상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값이 저렴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워낙에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원래는 1~2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그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에 있는 모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되게 빨리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기들이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광장에 있는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그런 미친 짓을 하다가 마무리로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산 뒤에 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되어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에휴, 저 여자도 술 취해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렇게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너무 춥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마치 기계로 조합해낸 것 같은 그런 소리였죠. 흔히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했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에는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어요.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기 때문에 가끔 맨정신으로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층, 2층, 3층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아까 그 술 취한 여자가 제 바로 뒤에 있더군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입이 저절로 떡하고 벌어지더군요.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그 여자는 저를 쫓아왔던 겁니다. 당시 제가 서 있던 장소가 층간의 창가 쪽, 담배를 피던 장소여서 그 바깥쪽에 있던 노래방 간판의 불빛이 안쪽으로 비쳤는데 그 불빛에 그 여자의 얼굴도 함께 비쳤습니다. 보통 시선이 다리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턱부터 입, 코, 눈? 처음엔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 눈이 없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동그란 스푼 있죠? 그거로 마치 도려낸 것 같이 눈이 없었습니다. 3층 현관에선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걸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이었던 315호로 죽어라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대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이 찜질방처럼 따뜻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 이상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잠에 빠졌나 봅니다. 그렇게 자다가 너무 더워서 한번 눈을 떴는데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김에 현관문을 좀 열었습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왼편으로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으로는 옷장이 있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좁은 방이었는데요. 방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를 하려면 꼭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물체가 지나가면 막 지나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셨겠다, 또 하도 피곤해서 그냥 옆방에 사는 형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잠을 청했죠. 그리고 한 아침 9시쯤?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옆방에 있던 형도 일어났는지 동시에 방에서 나오면서 만났어요. 어? 형 일어나셨어요? 아니, 일어난 건 진작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자라뇨? 에이, 좋았냐? 시치미 떼지 마라.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던걸.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전날 새벽에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생각이 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니라 그 눈깔 없는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파주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안다는 아주 유명한 귀신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과거에 한 공무원이 와이프를 토막살해한 그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살았던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거기에 한때 살았는데 현재 친정집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임에도 정말 귀뚜라미나 곱등이 등 그런 벌레들이 많았고 매년 화재도 나고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지인인 제가 봐도 이상한 게 아파트 한가운데 약수터가 있어요. 그럼 수맥이 흐른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그 부지가 오래된 공동묘지터였다는 건데 그 물이 다 사람이 묻힌 곳을 지나온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허가도 나지 않았었대요. 묘지부지라서. 그런데 그걸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지은 그런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 가격도 매우 싼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외지인들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라네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 초반에 하도 애들 사이에 귀신 봤다는 얘기가 많아서 비슷한 시기에 시청 앞에 지은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다들 거기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 정도인 곳입니다. 아무튼 저희 와이프님이 직접 겪은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건 와이프 초딩 때예요. 그때도 귀신 같은 건 따로 믿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애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한 친구의 동생이 자다가 13층인데 창문 밖에서 사람을 봤다며
이거 귀신 본 것 같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무섭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한밤중에 자려는데 너무 신경이 쓰인 거죠. 자기 아파트에 귀신이 산다는데. 그리고 그날 역시나 인생에서 첫 가위에 눌렸고, 천장엔 낯선 여자가, 좌측엔 몽달 귀신, 우측엔 어떤 남자가 서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너무 놀라서 막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괜찮냐고 깨우면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같이 자게 되었는데, 아직 그 공포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장모님 쪽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참 잠을 자던 장모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제 와이프 쪽으로 획 돌리시면서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렇게 아침 해가 밝아왔답니다. 희한한 건 장모님은 그 전날 밤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랍니다. 이 일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고, 하루는 자려고 옷을 갈아입고 창문을 닫는데 1층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더래요. 미동도 없이요.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자식 혼쭐을 낸다며 장인어른이 내려가신 사이에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그 당시 동대표였던 장인어른은 바로 CCTV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너무 많아요. 아무튼 진짜 파주 금촌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이고, 아는 사람만 무서워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파주로 이사와도 거긴 가지 마세요. 완전 헬파티예요. 아니, 그냥 귀신의 집이에요. 아, 저기 묘지뷰 아파트? 저 아파트 아는 썰 간단히 하나 풀자면, 저 아파트 사는 형이 비 오는 날 나랑 파전에 막걸리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공동묘지를 지날 때였대. 그런데 웬 여자가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지나가길래 택시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여자는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다니네요? 왜 저러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기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빗소리 때문에 말을 못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그때서야 기사님이 대답을 하시길, 네, 저 발이 없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몸살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날도 종종 있었죠. 제가 학교를 빠지는 날이면 어머니께서 늘 안방과 제 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셨어요. 당시 제가 살았던 집은 꽤나 오래전에 지어진 집으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과 방 사이가 조금 멀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보온이 잘 되지 않아서 방마다 한기가 도는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 옆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앗간이 저희 집보다 훨씬 커서 햇빛을 가리는 일이 많아서 저희 집은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이 저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빠지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비몽사몽했던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니께서 저희 방에 뭘 가지러 가는 것이려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숙하지만 결코 친숙하지 않은 느낌? 저는 약기운에 반쯤 덮인 눈을 번쩍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아니, 낯선 여자라고 말하기도 매우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반쯤 토막이 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러내려 옷을 적신 채 저희 집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전 처음 느끼는 공포에 막 소리를 질렀지만 이게 구토로 인한 것인지 가위에 눌린 건지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방 안을 막 활보하던 그녀는 마치 제 시선을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이윽고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그녀에게서 떨어진 피로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그녀의 존재를 애써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코비야, 병원 가기 일어나. 이윽고 귓가에 들린 친숙한 목소리,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바로 앞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장을 다녀오시느라 잠깐 집을 비우신 것인데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가지 않은 날에 늘 간호를 했던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눕는 일이 자주 있던 터라 큰 걱정하지 않고 외출을 하신 적이 더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워있을 때마다 봤던 그 어머니의 모습은 혹시 아까 제가 봤던 그녀가 아니었을까요? 친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그 느낌. 그 일이 계기가 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저희 집은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방앗간이 저희 집의 햇빛을 너무 많이 가려서 말입니다. 다행인 건 이사를 간 후로는 제가 아주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흔한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느꼈던 그 한기는 조금 다른 느낌의 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서야 알았지만 저희 집 옆에 그 큰 방앗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 방앗간에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방앗간에 쌀가루 빻는 기계에서 한 여자분이 일하시다가 머리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긴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가 으깨지고 가죽이 벗겨지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국내에서 영화관 괴담으로 떠도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실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영화관에 플로어 입구에 반층 정도 되는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표를 검사한 후에 바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7관부터 10관까지 입장하는 복도가 있었는데 그 계단에서 항상 입장하는 사람들 중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연속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자 이거 뭔가 계단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회사에서도 오고 또 건설업체에서도 찾아왔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계단에 컬러 테이프로 붙여 표시를 해둔 뒤에 팻말도 세워놨습니다. 이 계단에서 잘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선 10명 이상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범상치 않은 손님이 그 계단을 지나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꼬마야, 거기 앉아서 장난치면 안 돼. 거기엔 아무도 없었는데. 다음 이야기예요. 하루는 친구가 갑자기 심야 영화가 땡긴다면서 영화나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집에서 자려다가 추리닝만 입고 나왔는데 그날은 사람도 많이 없어서 별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표소에서 표 끊고 영화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매한 자리에 어떤 남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남자한테 가서 저기요,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아닌데, 여기 내 자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것 보세요. D열 10번 제 자리 맞는데요? 이렇게 표까지 꺼내서 확인시켜줬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아니에요, 나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서 본인의 표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 표를 확인해보니까 정말 D열 10번 자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표를 잘못 끊었나 싶어서 그거 한번 따지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에게 티켓을 다시 돌려주면서 보니까 날짜가 2014년 11월 달이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는 2020년 9월이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눈빛이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 포기하고 같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나서 친구들끼리 있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야, 그럼 그 사람, 아니, 그게 2014년 11월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때는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했을 때였고 그 당시 심야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그 영화를 딱 한 명이 예매를 한 거예요. 보통 예매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 입장할지 모르니까 상영을 일단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화면을 체크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영화관 제일 앞열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등까지 돌리고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영화가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에이, 귀신은 아니겠지 이렇게 부정하면서 일단 체크하고 나왔다가 바로 다시 한번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입장 받는 줄에 계속해서 서 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택시 운전사 입장 시간엔 들어간 사람도 없었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도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빨간 옷 입은 여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이면 무인관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관이죠. 아무튼 영화 상영 시작 후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영사실에다가 무전을 해서 영화 좀 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사람이 없어서 영화를 꺼달라고 무전을 하면 영사실에서 다시 무전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사람 앉아 있는데 무인간 맞아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 무전을 들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극강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영사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요. 보통 그 친구는 혼자 근무할 때가 많았는데요. 어느 하루는 오픈조로 출근을 하러 가서 영사실에 불도 켜고 뭐 이렇게 기계를 작동하고 있는데 영사실 벽 구석구석마다 누가 책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변화도 눈에 되게 잘 띄었던 것인데 가까이 가서 그 책을 확인하니까 전부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저거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거 마감조 여직원이 가져다 놨는데 그냥 별 신경 쓰지 마 하며 끝까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그만두는 그날까지도요. 영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50천이라고 하는 그 강을 아실 겁니다. 강이 50번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50천이라고 이름 지어졌다는데 뭐 그런 설만 알고 있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강에서 제가 10년 전에 겪었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집안이 가난해서 태어나자마자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대략 6살 때까지 시내리에서 살았는데요. 이 시내리라는 곳은 50천강을 두고 큰 다리가 있어서 제법 괜찮은 피서지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년까지는 아니고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절벽을 따라 조그만 개울마냥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제법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인지 모르겠는데 깊이가 제법 깊습니다. 그걸 잘 알 길이 없는 대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제가 대구로 내려와 살면서 명절 때나 한 번씩 외갓집을 찾다가 20살 성인이 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유명한 곳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바가지 요금이 너무 세서 엄두를 못 내던 중에 제가 외갓집인 시내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의 반응은 좋았고 저희는 계획이 잡히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고 첫날은 아주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도시 총각들이 와서 마을 분위기가 좋다며 어르신들도 많이 반겨주셨어요. 그렇게 다들 모여서 초저녁부터 대략 9시까지 다리 위에서 어르신들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헌데 시골인데다가 집이 다들 산중에 있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 어르신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와 제 친구들만 남아서 남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술에 취하면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대화가 끊길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야기가 조금씩 뚝뚝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어색함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대화가 끊기고 마시고 끊기고 마시고 이 행동이 반복되던 도중
한 친구가 이미 시간이 12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리를 파하자, 이런 제안에 하나둘씩 자리를 치우던 도중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눈치를 보며 말하길, 너희들 이제 들었냐?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술자리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던 이유가 몇몇은 이미 이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뭔가 싸해진 기분에 서둘러 자리를 접으려는 저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은 되려 여름엔 괴담이라면서 치우던 술자리를 다시 펼치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도중 다시금 들려오는 풍덩 하는 소리. 마시던 술잔을 자리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다리로 몰려가 조용히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앞서 설명했던 절벽을 따라 물이 고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던 저희는 달빛 아래에서 어떤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사정없이 움직이고 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에서 그 그림자가 물을 향해 뛰어들며 풍덩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그 광경,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그 장면을 다 같이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던 중 저와 2명의 친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 마냥 다리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더랍니다. 남아있던 친구들은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희를 급하게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끌어낸 게 저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듯 말없이 외갓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난 후 저희는 2번 다시 영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때문이죠. 마무리가 어설픕니다만 만약 저곳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근에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곳의 물은 초록색이고 그 안에 낡은 경운기가 아직까지도 있는지요. 그리고 사고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거기 일했던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야. 나는 오전 파트라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하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기 일하다가 관둔 남자가 어젯밤에 대타를 나왔는지 아침 일찍까지 있더라고. 원래 편의점은 관둔 사람들이 대타를 많이 나오는데 이 편의점은 사람들이 되게 자주 그만두긴 했어. 하여간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그 친구가 이 가게에서 일할 때 새벽에 겪었던 일이래. 편의점에 가보면 안쪽에 문이 하나 있는 거 알지? 작은 거울이 달린. 거기가 작은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거든? 물건 같은 거 놔두고 또 CCTV 보이는 화면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어서 발주 같은 거 넣을 수 있거든. 그러던 하루는 걔가 그 사무실 안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는데 옆에 CCTV 화면이 있어서 문득 그 화면을 봤는데 웬 남자가 과자 매대를 둘러보고 있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상하다. 문 열리는 소리 분명히 안 났는데?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매장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화면에서는 아직 그 남자가 과자 매대를 빙빙 돌고 있었다더라. 순간 이거 사람 아니구나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남자가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 그 CCTV 화면상으로. 자기 눈엔 안 보이는데 그 화면에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옆에 멀뚱멀뚱 서 있었대. 화면에선 바로 그게 옆에 있는데 자기 눈엔 여전히 안 보이는 채로.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 그 순간 주기도문을 막 외웠다더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때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서 알바생을 찾는데 그게 갑자기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 등에 올라가서 엎였다더라. 마찬가지로 손님은 등에 뭐가 엎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손님은 알바생을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갔다고 해. 그런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대.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말이야. 가게 바로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었거든?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까 바로 그 손님이 눈앞에서 차에 치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119 불러서 그 손님이 실려가긴 했지만 그 횡단보도에는 피만 낭자했을 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대.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다 듣지는 못했어. 우리 야간 알바가 거의 3주에 한 번꼴로 계속 바뀌거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가 말하기를 다들 말은 안 했겠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기존에 귀신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보되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상할까 싶어서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한번 제보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예전 회사 동료의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냥 외부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소위 귀신을 보는 친구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친구의 이상행동에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예전 회사에서 가평으로 MT를 갔을 때 야외에서 다 같이 바베큐와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허공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막 혼자 깜짝이야 하면서 놀래고, 그래서 직원들이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 못하고 막 머뭇거리다가 끝내 벌레 때문에 그랬어 막 이러며 둘러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와는 나중에 가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후에 책상 위치를 서로 붙어 앉게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술자리였습니다. 이건 절대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랑 나 둘의 비밀이다. 본인이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귀신이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넋놓고 있다가 근처에 귀신이 보이면 막 화들짝 놀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 친구가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얘를 알고 지낸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요. 그냥 귀신이 가끔 보인다는 거 말고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에서 둘이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식당은 벽이 완전히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보였는데 저희 회사 옆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주히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섞어봤어도 매일 점심시간이면 보이는 얼굴들이다 보니까 저 건물 사람들인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랑 밥을 먹던 그 친구가 그쪽 회사 사람들 무리 중에 딱 한 사람을 지목해 가리키면서 야, 저 남자 뭔가 이상해. 뒤에 어떤 여자가 계속 졸졸 따라다녀. 저한테 이러길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귀신 같은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또 귀신을 봤나 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희 회사 차장님이 외근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오시면서 와, 옆 건물 사무실 지금 난리난 모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경찰이 와서 누굴 연행했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그 정확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옆 건물의 한 남자가 살인사건으로 연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며칠 전 친구가 여자 귀신이 졸졸 따라다닌다며 이야기했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전 그 친구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얘는 자기도 이게 완전히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보이고 항상 이렇게 되면 자기가 형사하지 뭐하러 직장생활 하겠냐면서요. 그리고 다음 썰은 약간의 추측이 가미된 이야기지만 너무 소름 돋았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저도 걔도 서로 남자친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절대로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항상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해 여름휴가 때는 각자 남자친구와 실컷 휴가를 즐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출근 모드로 쾌행하니 사무실에 앉아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남자친구가 골프를 좋아해서 처음으로 남친 따라서 필드를 나가봤다고 해요.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밤에 근처 구경을 한다고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중에 완전히 식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이 보이면 하나둘 정도 보이고 말았는데 골프장 주변 찻길부터 주변 숲을 능선까지 뭐 대여섯 이상의 귀신들이 막 정처 없이 어슬렁대는 게 보이더랍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들킬까봐 혼자만 그 공포를 삼켰다고 해요. 친구가 이야기해준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골프장이나 리조트 개발할 때 근처에 연고 없는 묘에서 나온 뼈들 모아서 인근 산에다 뿌리고 그래. 전에도 그런 걸로 말 많았어. 조상들 묘 없어졌다고 후손들이 건설사에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거든. 저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친구의 이야기가
묘하게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봤다는 정처 없이 떠돌던 그 귀신들의 정체는 어딘가에 흩뿌려진 그 뼈들의 주인이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위에 보이시는 주소로 사연 제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